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인 근로자를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로 이용자 5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김영섭 대표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금전적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최소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 센 특검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피 행각을 벌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휴대전화를 돌렸으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지역을 며칠씩 전전했는데 결국 정착한 곳에서 택배를 받다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갈마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체포돼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전세기를 통해 출국했습니다. 전세기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대형 버스가 줄지어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취재진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조지아주 폭스톤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6시간 동안 새벽길을 달려왔지만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도 시설 앞에서 가슴 졸이던 사람들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진짜 일주일 이상 갈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런 게 좀 풀리니까 좀 홀가분한 느낌?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억류됐던 여성 10명을 태운 차량에 이어 8대의 버스는 별도 출국 절차 없이 공항 화물청사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공항 도착 2시간 만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세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미 당국이 내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0여 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계획보다 30분 빨리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인 미 당국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악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상과 대책 마련은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YTN 홍상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 이전의 수준인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는 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국의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협상해야 하기에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투자금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러트닉은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직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수익 90%도 미국에 돌아간다고 썼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수개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현대차에서 이번 사태로 미국 공장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국 이민 당국의 이민 단속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을 예상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 참석해 공장 건설 단계에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현장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무뇨스 사장이 공개적으로 처음 내놓은 언급입니다. 무뇨스 사장은 신규 공장 건설 가동 지연에 따라 현대차가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현대차의 미국 시장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비자 규정은 매우 복잡한데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제 막 시작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과 우려 속에 한미 당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네, 중요한 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도 대책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과 공학 등 고학력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인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펴왔는데 이번에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 출장용 단기상용 B1 비자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일단 숨통을 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 없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이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에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재원 비자인 L1과 E2 비자도 이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들의 직원은 발급이 상당히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특히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국민 임명식 때와 같은 하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에게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세제 개편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2, 3천억 원의 세수 결손은 예상되지만 과세 기준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최고 세율 35%는 시장이 기대했던 25%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가 조작 엄단 방침 또한 거듭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에 들어간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등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를 통제하고 실효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3,344.7까지 오르다가 3,344.2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344.2로 마감하며 또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3,33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344.7까지 날아올라 장중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확답 대신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하면서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져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대신 금액은 1조 1천억 원대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은 안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50억 유지하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언급은 나왔지만 이걸 국회에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해결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또 약간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주가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외국인과 기관의 청산 물량이 쏟아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31만 5천 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 주가가
36%나 폭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1.1% 오른 73,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지만 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5년이 걸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해 원전주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836.55까지 올랐다가 834.76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며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새벽 5시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독 사고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60대 남성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있어서 현재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현재 화물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공언했던 KT. 하지만 뒤늦게 고객 5천여 명의 유심 정보가 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대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KT는 이용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무상 유심 교체 등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발생 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섭 대표가 직접 고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는 전날만 해도 이번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 있는 이용자 19,000여 명 가운데 유심 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추린 결과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가운데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로 집계된 278명도 포함됐습니다. KT는 피해자가 수십 명 정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Q&A 시간에 이 부분이 진행 중인데 확실하지 않아서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 가입자 서버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 복제폰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뒤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시면 가까운 매장이나 플라자를 방문하면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택배를 원하시면 이분들은 고객센터나 kt.com에 신청하면 금전적 피해는 100% 책임지고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보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결제 본인 인증에 생체 인증이 도입된 패스 인증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일어난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전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K 해킹 사고 이후 5달 만에 유사한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배경훈 장관이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KT 광화문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평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통신 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침해 사고가 또 발생한 겁니다. 경찰이 KT에 접속 이상을 알린 게 지난 1일.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KT의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2주가량 통신사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장 대응 비판에도 현행 규정을 핑계로 KT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과기정통부.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없다면 AI 3대 강국 도약도 사상 두각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1.5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취재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기환 기자, 사고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로에서 신갈 나들목을 조금 앞두고 1.5톤 트럭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팔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일단 몸을 피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A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옆으로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들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현장 수습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5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이 통제됐다가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라서 출근길 정체가 현재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로에서 신갈 나들목을 조금 앞두고 1.5톤 트럭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팔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일단 몸을 피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는 A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전도한 것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현장 수습 작업이 이뤄졌고 이를 위해서 5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이 통제됐다가 조금 전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라서 출근길 정체가 현재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구속신문을 앞두고 도주해 56일의 도피 행각을 벌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검거 전까지 휴대전화와 유심을 돌렸으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에서 충청, 호남, 영남까지 여러 지역을 며칠씩 전전했는데 결국 정착한 곳에서 택배를 받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은 지역을 바꿔가며 또돌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가평에서 전남 목포, 경북 울진과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에서 며칠씩만 머무르고 옮겨 다니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엔 전남 목포 오감동에 단기 계약을 맺고 빌라에 정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탐문과 계좌거래, CCTV 분석 등으로 끊임없이 단서를 추적해왔고
결국 이 부회장은 택배를 받으러 나오다가 잠복한 수사팀에 체포됐습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체포 당시 이 부회장은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돌려쓰면서 특검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최소 8명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첫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 주가 조작 사건 사이 연관성을 파헤칠 핵심 고리로 꼽힙니다. 이 부회장 검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 등이 더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다음 달 1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특검법에 정해진 기본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들은 모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외환 의혹의 경우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고 있고 국정원의 계엄동조 의혹은 국회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며 조태용 전 원장 소환이 다소 미뤄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까지 청구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게 2022년 12월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계엄 모의와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더 살펴볼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특검은 그간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최상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약 2달 만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던 만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경로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탄압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떠난 가운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센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특검의 입을 빌려 담백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분여간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권 의원이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허위 진술에만 기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작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외치며 표결에 단체로 불참했습니다. 스스로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여유 있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제1야당은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처리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특검이 요구해온 특검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 확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수사기간을 2번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 법률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간이 끝난 뒤 특검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일부 내용도 법안에 녹이기로 했습니다.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대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어 당 안팎의 반발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를 확인한 뒤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흔쾌히 독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제1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간색도 품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는데 여야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광복절 국민임명식 때 맸던 흰색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파란색도 국민의힘의 빨간색도 품는 주권자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민주당 출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제1야당에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사흘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따로 또 같이 회동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생각보다 유연한 상대로 추켜 세우며 협치 상대로 인정했습니다.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통합과 봉합, 협치와 야합은 다르고 내란은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민주공화국이 민주당공화국이 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야당은 생색내고 여당은 결과로 평가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협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생때를 버리고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8년째 10억 원에 묶여있는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유족이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은 지난 1997년 이래 바뀌지 않아 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선진국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진됐던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중단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올해 발생 비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등의 기술에 대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초순수와 새로운 수자원으로 주목받는 해수 담수화를 다루는 한국초순수 담수화학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한국초순수 담수화학회는 오늘 오후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개최하는데요. 학회는 정밀 수처리 기술인 초순수, 해수 담수화, 반도체 폐수 재이용 등과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 3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가는 차량은 벤츠 GLC 300 등 10개 차종 904대로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반인 SNS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채널로 자리 잡고 있지만 청약 철회 거부 등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유의 절반에 가까운 49.5%는 청약 철회 거부로 나타나서 소비자원은 환급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엽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오늘 발표에는 지급 대상의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급 방법 등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은 오는 22일부터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만에 커졌습니다. 특히 성동과 마포 같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15개 자치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직전 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강벨트의 한 아파트, 지난 7일 전용 면적 79제곱미터가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두 달 새 1억 6천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값이 0.27%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은 부족하고 성사되는 거래들은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초조한 마음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겹쳐서 계속 상한가 갱신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3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09% 오르며 아파트 값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8월 첫째 주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진 건 5주 만입니다. 성동, 광진, 마포 등 한강벨트 3개구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용산구 등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15개 자치구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에 더해 일부 지역의 경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을 이사철의 영향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층, 즉 자산가들과 함께 어떤 이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9.7 대책의 투어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고
대책 발표 직전 여당 의원들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에 극한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최고 100에서 150mm로 매우 많게 했고 가뭄이 극심했던 강릉 지역에도 밤부터 최고 6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1도, 강릉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함께 자장면을 먹자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하굣길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린이가 거부감을 보이자 팔을 잡아 끄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낮 1시쯤 이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몸을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저 안에 꽉 차고 여기까지 다 막고 많이 나가고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찍어준 거 보여주는 게 아저씨 얼굴이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친구들이 도와 자리를 피했고 남성은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 바로 옆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맞은편에는 치안센터도 있었지만 근무자가 없어 바로 대응하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6시간 반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아동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상대 낯선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교육당국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등하교 안전지도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제도 뉴스 나왔죠. 지금 모두 그 부형님들도 좀 신경을 쓰고 학교에서도 오늘 단속을 강하게 해요. 일반 차량들 일체 못 들어가게 단속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해 어린이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만 보급했던 안심배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던 20대들이 체포된 데 이어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지난 8일에는 8살 아이를 끌고 가려던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틀 뒤 제주와 대구에서도 초등생 여아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혼자 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유튜브나 그거 보다는 훨씬 많이 걱정을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5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범행 타깃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성인들과 오빠, 언니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안전 장비입니다. 소리가 자동차 경적만큼 커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삐 누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릴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다 안심이 되고. 시는 현재 1, 2학년에게만 보급한 안심벨을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 2023년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당시 만 16세인 미성년자로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정동원 측은 잘못을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의 소속사 슈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간 지인이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2억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고향인 하동 근처에서 10분 동안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동원이 협박에 응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육군은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폭발해 장병 10명을 다치게 한 포금 효과용 묘사탄이 과거에도 3차례 오작동 사례가 있었다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해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중국 방문에 동행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딸 주애를 동행한 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4박 5일 일정 가운데 공개된 동선은 베이징 도착과 출발 당시 2차례가 전부였지만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에 필요한 혁명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주혁에게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 부분에만 등장하게 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주회 이외에도 김 위원장에게 장애가 있거나 유학을 간 자녀가 또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학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꾸준히 이상설이 제기되어 온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선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고도 비만으로서 가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가쁜 숨을 계단을 오를 때는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박이라든지 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북한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해 행사 물자와 폐기물을 실어나른 건 김 위원장 모녀의 생체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대화 문턱을 높여 협상을 압박하되 물밑 접촉을 모색하는 전략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중러가 그림상으론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3자 회담이나 구체적인 협의 플랫폼을 구축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이견도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로 발사된 러시아 드론이 무더기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뒤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토 전투기까지 출격해 격추작전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드론 여러 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즉각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나토 소속 네덜란드의 F-35 전투기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탈리아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독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도 격추작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나토 전투기가 회원국 영공에서 적의 목표물과 교전한 것은 1949년 나토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영공이 총 19차례 침범당했고 지금까지 드론 16개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został uszkodzony. Dotychczas akcja poszukiwawcza doprowadziła do odnalezienia szczątków 16 obiektów. 이번 사건을 의도적 도발로 규정한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나토의 긴급 협의 조약 4조도 발동됐습니다. 러시아는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유럽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Es gibt keinerlei Anhaltspunkte dafür, dass diese Drohnen aus Versehen in der Stückzahl auf dieser Route über polnisches Hoheitsgebiet geflogen sind.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또 제기되는 상황. 폴란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쪽 접경 지역에서 항공 운항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방공을 위한 첨단 요격 드론을 대량 생산하기로 하는 등 유럽 각국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나토의 방어 체제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소속 청년 활동가가 대학 행사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암살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총소리를 들은 청중 수백 명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학생들로 대학 캠퍼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가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연설하던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청중의 질문을 받고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about 15 to 20 feet away from him, standing kind of towards the right direction of the booth where Charlie was. Basically, I just heard a shot, and I saw him falling towards the left.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위대하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총격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This is a dark day for our state. It's a tragic day for our nation. And I want to be very clear that this is a political assassination. 찰리 커크는 14살이던 2012년 감세와 작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터닝 포인트를 설립했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자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터닝 포인트 행사에서 자주 연설했습니다. 이번 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학 안에선 커크의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에 거의 1000명이 서명하는 등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대학 측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시즌 두 번째 3중살 수비에 고승민의 2타점 활약을 앞세워 기아를 물리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T는 선두 LG의 넉 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전날 실책 5개로 무너졌던 롯데가 수비에서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일요말 노아웃 1, 2루에서 김선빈의 3루 땅볼때 주자 2명과 타자까지 잡아냈습니다. 시즌 두 번째 3중살 플레이입니다. 1회 초에 먼저 한 점을 뽑은 롯데는 3회 윤동희와 손호영이 연속 적시타로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기아도 4회 최용우가 130m를 날아간 대형 홈런 한 방으로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롯데 고승민. 1회에 타점, 3회에도 득점을 올린 고승민은 6회 투할 2루에서 우익수 앞에 안타로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5연패를 끄는 롯데는 5위 삼성을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아마 선수 각자 본인들이 다 대부분 마음가짐을 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좋은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KT는 선두 LG에 4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7회 황재균과 강백호, 허경민 등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4대4 동점을 만들었고 8회엔 권동진의 2타점 3루타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LG는 최근 4경기에서 3패치를 당하며 경기가 없던 2위 한화에 3경기 반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SSG도 6회 이후에 타선이 폭발하며 삼성의 8대4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8회 5대4로 경기를 뒤집고 9회 안상현의 투런포와 최정의 솔로포가 잇따라 터지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최정은 리그 최초 10년 연속 20홈런, 8회 1이닝을 막아낸 노경우는 역시 리그 최초 3년 연속 30홀드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키움은 선발 메르세데스부터 5명의 투수가 단 3안타 1실점으로 맞고 갈 길 바쁜 NC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김재덕이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재덕은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테민요에게 6대4로 패한 뒤 3위 결정전에서 이탈리아의 보르사니를 7대3으로 물리치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리커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혼성전 은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 등 메달 4개를 획득했고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산과 임시현, 강채영이 16강에 오른 여자 개인전에서 마지막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이 다른 공항보다 수백 배가 높다며 안전을 문제 삼았는데 전북자치도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새만금 국제공항. 법원은 경제성 없는 공항이 조류 충돌 위험도 매우 커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국내 공항들보다 수십, 수백 배 높다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환경이 무안국제공항과 유사하다는 국토부 주장도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 주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론은 지난 2022년 9월 환경단체의 소제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적기 완공을 강조해온 전북자치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닌 만큼 공항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토부하고 그 대응 방향을 잘 논의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으로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이 신공항 추진 명분을 조목조목 뒤엎으면서 전북자치도와 국토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 분화구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나사가 현지 시간 10일 네이처 저널에 실은 논문 내용을 인용해 잠재적인 생명체 흔적의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화성 분화구에서 채취한 샘플이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 생명체 흔적이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하는데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채취한 암석에서는 다채로운 색의 반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나사 연구팀은 이런 반점이 미생물 생명체가 암석 내 유기탄소와 황, 인 등의 원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남기는 흔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샘플은 화성의 고대 강 계곡인 네레트바 벨리스의 가장자리에 있는 암석 노출 지형 브라이트 엔젤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 지층의 퇴적암이 점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과거 미생물 생명체를 잘 보존해온 물질들입니다.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which is incredibly exciting.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해 탐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샘플은 화성에서 분석한 것으로 아직 지구로 운반되기 전이라 생명체의 흔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에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 지역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전국으로도 점차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쪽 지방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최고 10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가뭄이 극심했던 강릉 지역에도 밤부터 최고 6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1도, 강릉 21도, 전주는 2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며 대부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낮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내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